저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네. 파퓰리즘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최근 2000년도 이후에 이민자 문제나 이제 무역 문제 이런 걸로 이제 테러리즘 이런 거에 반대하는 그 뉴 파퓰리즘은 기본적으로 소수자 이민자에 대한 왕따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아, 브렉시트 할 때도 예. 브렉시트 때 난민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간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그 난민들을 왕따시키면서 하나의 원래의 영국 모습으로 복원을 하자.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히틀러도 이게 파퓰리즘의 네. 원형이라고 우리가 그러는데 네. 히틀러도 유태인을 유대인을 왕따시킨 거야. 왕따시켰잖아요. 찌찌뽕. 예. 아, 그래서 야. 이 왕따가 인류 사회 어디나 늘 있었다. 그럼 그럼요. 우리 사회에서도 왕따가 있었냐? 제일 원초적인 거는 네. 어디였죠? 제일 원초적인 거예요. 전라도. 그렇죠. 호남 왕따가 있었죠. 지역적으로 네. 이제 인구가 작거나 뭐는 지역적으로 작기 때문에 이제 왕따를 시킨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왕따를 시킨 거는 김대중 대통령이 호남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었죠. 아니 근데 그게 예. 이런 거다. 뭐냐면 미국이 50년대 60년대 제3세계를 지배할 때 자기의 통치권 안에 가져갈 때 가장 대표적인 전략이 디바이드 디바이드 앤 룰 룰 아니에요. 예, 분할 예. 통치. 근데 예. 이것은 디바이드 된 예. 그러니까 분할 통치했는데 분할했을 때 분할된 소수자 하나를 찍어서 예. 그를 isolated 그렇죠. 고립시켜라. 예.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공분을 그쪽으로 내는데 예. 법원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게 또 미국 정치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게 이제 그 법원 스트래티지가 이제 법원 위스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네. 프랑스 부르봉 왕가를 영어로 하면 법원 스트래티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백인 지배층에서 그 지역의 백인 가난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게 백인 지배층이 정책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느닷없이 그럼 가만 놔두면 백인 지금 이번에 그 트럼프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일자리 없어지고 그런 게 네네. 사실은 자기들이 정책을 못해서 그러는데 느닷없이 그 백인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배층이 가서 이러는 거예요. 야, 너네들 일자리 없는 게 사실은 저 블랙, 저 흑인들이 니들 일자리 다 뺏어갔잖아. 그러니까 지배층에 대해서 분노와 증오와 공격을 해야 될 사람들이 느닷없이 같이 다른 가난한 흑인들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흑인들을 왕따시키고 이것도 일종의 왕따 일어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LA에서 흑인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네. 예. 그런데 백인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한인타운을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약한 고리를 이제 늘 찾는 치게 거지. 하는 예. 거죠. 그리고 경찰들이 사실은 백인 커뮤니티를 보호하면서 이 약한 데를 좀 놔둔 그런 방관한 면도 있는 거거든요. 왕따 이론을 정치적으로 교묘하게 그렇죠. 꼼수를 부려서 쓴 거네. 예. 근데 이제 왜 그러면은 이 호남 왕따가 노무현 왕따로 왔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네. 노무현이 무소속으로 부산에 의원이나 시장 출마했으면 어땠을까요? 김두관 지사가 무소속으로 당선되잖아요. 노무현도 됐을 거예요. 근데 노무현이 당선이 안 된 이유는 민주당 간판을 띄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호남 왕따에 반기를 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고 성공했어요, 대통령이 되는데. 그러니까 기득권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방어자라 그러는데 왕따 당하는 사람을 보호해주는 사람을 방어자라 그러는데 네. 이게 이 방어자가 이제 첫 번째 방어자를 완전히 죽여놓지 않으면 제2, 제3, 제4의 방어자가 나오면 왕따가 끝나는 거예요. 왕따 정책이 안 먹혀주는 안 거네. 먹히죠. 그러니까 노무현에 대해서는 철저히 밟아서 죽여라. 결국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 거죠. 호남 왕따를 그러네. 진짜 우리가 방어를 한 게 그때, 노무현이에요. 김두관 경남도지사 당선될 때는 무소속으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민주당에서 후보를 안 내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후보를 냈다가 단일화를 시켜버리지. 예, 그러면서 예. 김두관 후보가 나오는데 예. 노무현 대통령은 무슨 소리냐. 난 지역 감정의 벽을 넘기 위해서 온몸으로 부딪히겠다. 네,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지역 감정의 벽을 넘고 싶어 했냐. 네. 일단 호남 왕따는 건 잘못됐고 감정적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 파퓰리즘이 한마디로 야. 굉장히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 게 예를 들면 미국에서도 트럼프를 찍었던 그 중요한 지역들 있잖아요. 예. 오하이오, 미시간, 이 펜실베니아.
여기가 사실은 글로벌리제이션이 굉장히 많이 돼 있는 주예요. 그래서 보호무역 정책을 하면 가장 타격을 받는 주라고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트럼프가 보호무역 정책 한다니까 찍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잃는데 이게 세계화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제4차 산업혁명 때문에 잃는 거예요. 자동화를 해서 노동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IT가 예. 발달되면서 그 일자리 주는 건 당연한 일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민자들이 자기네 일자리를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이민자들은 그런 상당히 스킬드 레이버잖아요. 예. 그 숙련된 노동을 할 수 없어요, 이민자들은. 단순 노동만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민 갖고 우리 대한민국 동포들도 네. 그로셔리 스토어 예, 예. 그런 데서 런던에. 일하다가 돈 좀 모으면은 세탁소. 세탁소 예. 이런 데서만 하거든요. 그렇죠. 적어도 이 자동차 공장 이런 데서 제조업에서 이런 그 숙련된 노동을 할 수 없어요. 일단 오늘- 말도 안 통해. 예,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먹히는 거예요, 백인들한테는. 왜?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이 위기감, 극한 위기감에서 파퓰리즘이 탄생하거든요. 왜냐면 예. 히틀러가 탄생했던 것도 그 전쟁 이후에 뭐 배상도 낼 수 없고 배상금도 낼 수 없고. 그러니까 왜 우리 먹고 살기 전범 국가로 너무 해갖고 힘들고. 이렇게 우리는 못 살게 만드냐. 예, 이거 예. 다 영미 얘들 때문에 그렇다. 근데 프랑스 그거를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러면서 유태인한테 책임을 돌리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왕따를 당하는 사람은 물론 조금 자기가 뭔가 다르거나 뭐 그런 게 있어요. 학교에서도 우리 왕따 당하는 애들 보면 네네. 뭐 조금 그 몸이 살짝? 불편한다거나 네, 네. 아니면 조금 다른 사람하고 교우 관계가 없다거나 공부를 공부를 너무 잘한다거나 너무 이쁘거나 우리 아나운서님도 왕따 좀 당하셨을 것 같아. 좀 많이 저처럼 당해가지고. 너무 유능하거나 그게 이렇게 남과 다른 웃지 마세요. 아, 네. 남과 다르면 왕따를 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합리화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 근데 이런 왕따 현상이 벌어지는 게 스트레스가 많은 곳, 경쟁이 치열한 곳, 위기의식이 많은 곳, 이런 곳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왕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아주 좋은 토양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그렇죠. 우리 정치가 그리고 굉장히 비합리적인 거거든요, 예. 이거는. 야, 근데 저는 중간에 충격적이었어, 넘어가기 진짜. 전에 너무 충격적. 나는 네. 저는요 정말 속상한 게 노무현 대통령께서 민주당 타이틀을 띄지 않고 호남 왕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온몸으로 부딪혀 싸웠는데 결국 그 호남의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노무현이 우리 호남을 홀대했다. 그리고 문재인이 그 승계자인 참여정부를 같이 운영했던 문재인이 우리를 왕따시키고 있다. 우리를 홀대했다. 이렇게 공격하는 건 정말 파퓰리즘의 전형이네.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 줄게요. 네. 이 왕따가 그냥 성립되지 않아요. 가해자가 있죠, 왕따는 늘. 그렇죠. 힘 있는 사람이 가해를 해요. 네. 그 다음에 이 가해자만으로 안 되는 게요. 수많은 동조자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동조자가 격려하고 환호할 때 이 가해자는 쾌감을 느끼고 힘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새누리당이라든지 수구 언론이라든지 네. 검찰 등 기득권이 노무현을 박해할 때 이거를 새누리당 지지자 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환호하고 동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에 강화자라는 게 있어요. 오, 강화. reinforcer. 강화자는 아. 뭐냐면 더 이것을 촉진시키는. 가해자보다도 한술 더 뜨는 사람이야. 근데 강화자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네. 평소엔 자신도 왕따였어. 근데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이 나타나서 공격을 받으면 이때 더 강화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를 들면 엄한 시어머니 밑에서 자란 며느리가 네. 시어머니가 되면 왜 더 엄한 시어머니가 되냐. 그러니까 강화자가 되는 reinforcement, 거예요. 강화자. 강화자가 되는 거예요. 예, 아버지로부터 두겨 맞은 아들이 결혼해서 그쵸. 또 폭력 남편이 되느냐. 강화자가 되는 거. 예, 예. 이야. 그래서 이 강화자는 네. 가해자는 아주 이게 지역적 폄하 발언은 아니죠. 뭐 강화도 사람들이 주로 네. 강화자다 이런 거. 이거 그냥 제가 번역을 이게 영어 이론이라 네. 그래가지고 번역을 이렇게 제가 했기 때문에 아. 우리 정 의원님이 좀 네이밍을 예. 해봐 주세요. 한술 더 뜨는 사람이 예. 뭐라 그러지? 뭐라고 하여튼 해야지? 다음 시간까지 저희가 용어를 잘 네. 생각해서 오겠습니다. 말리는 신우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 때리는 네.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신우이가 더 미워. 밉다. 예. 네. 가해자보다 강화자가 더 오버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왜 그러냐면은
다시 가해자한테 자기네가 왕따를 당할까봐 다시 돌아올까. 가해자의 동조하는 현상을 보이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피해의식 때문에 그래요, 네. 사실은. 그 다음에 자기가 당했던 재밌다. 서름을 자기보다 약자인 피해자에게 화풀이 하려는 보상 심리도 있대요. 이거는 제가 이론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네. 누가 왕따 그렇게 이론에서. 왕따 이론에서. 음. 그리고 심지어는 이 피해자가 왕따 당할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합리화까지 해줘요. 이 강화자들이. 대박이다. 저는 이 스토리 노무현 대통령 왕따 당하는 스토리를 다 알기 때문에 들은 게 한 번에 확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그 2009년에 검찰 조사가 있을 때 예. 사실 보도가 거의 없었고 우리가 보수 언론, 수구 언론의 행태를 모르냐고요. 이거 다 짜가지고 맞춰서 사실 최근에 밝혀졌잖아요. 우병우. 전혀 물증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노무현 대통령도 굉장히 물증이 없을 거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수사를 받고 와서 오히려 굉장히 자신만만했어요. 아, 이거 한번 싸워볼 만하다. 네. 그랬었는데 물증이 없으니까 기소를 안 하는 거예요. 20일이 넘도록. 그러면서 언론 플레이만 하고 그러면서 있지. 계속 언론 플레이만 하면서 피를 말리면서 여사님을 또 소환한 거죠. 권양숙 여사님을. 예. 여사님 소환된 날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여사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그날 택한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 노 대통령 사과와 관련된 얘기니까 다음에 네. 다시 하기로 하고, 어쨌든 그때 좌파 언론, 좌파 정당, 그다음에 하여튼 이쪽 이른바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진영, 그다음에 시민단체 하나같이 노무현을 공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화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리고 방관자가 다수였다는 거죠. 방관자도 원오브 왕따 도와주는 책임이 사람 있는 아니에요. 거죠. 예. 왜냐면은 그다음에 이제 다수의 방관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와 동조자만으로 우리가 왕따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더 아픈 건 강화자고 더 중요한 건 수많은 방관자가 방관자. 있었다는 네. 거예요. 아까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에서 민주당 타이틀 떼지 않고 갔을 땐 뭐라 그랬죠? 그걸 뭐라고 불렀었죠? 왕따를 뭐 보호해줄 방어자. 왕따의 방어자. 제일 방어자였던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왕따 현상은요, 예. 우리가 학교에서도 단 한 명이라도 관심과 보호를 해줬으면 그 왕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이런 아쉬움은 있어요. 정권 뺏겼잖아요. 네. 2009년도에. 네. 그리고 노무현 2007 대통령이 년에 뺏겼죠. 그러니까 네. 2007년에서 2008년, 2009년이란 말이에요. 예. 이명박 정권 1년 반 지났을 때인데 예. 만약 그때 예. 우리가 그 팟캐스트라고 하는 거를 알았으면, 예. 그리고 팟캐스트라고 하는 걸 좀 일찍 시작했으면, 예. 근데 그것도 불가능했던 게 스마트폰이 있어야 가능했었고, 그뿐만 저는 아니라 SNS만 있었으면, 또는 그렇게 안 됐죠. SNS가 그렇게 활발히 퍼졌으면 절대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지금처럼. 생각해요. 예. 네. 어찌 보면 운명이었네, 그것도. 슬프네. 갑자기 소름 돋아요. 네. 예.